그 질문을 이제 받지 않겠다. 이런 게으름의 생각에서 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농업으로 좀 시리즈로 네. 준비를 했는데 오늘의 내용 어떤 주제로 이해하면 될까요? 일단 농업 관련된 Q&A인데 굉장히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례들에 대해서 뭐 국세청에서도 발표를 하고 또 관심 없으신 분들은 안 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료를 찾기도 힘들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농업을 경영하다 보면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가 있고 양도하면서 양도세를 줄이는 가장 대표적인 게 8년 자격 감면.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3,7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기간은 자격 기간에서 빠진다. 네. 이 얘기를 주제로 한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영상 찍었는데 그렇죠, 이거 왜 찍었죠. 하냐 그랬더니 그 이유가 있다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영상을 찍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보고 질문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계속 똑같은 질문을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냥 한번 찍자. 그 질문을 이제 받지 않겠다. 이런 게으름의 생각에서 제대로 한번 알려드리는 게 좋겠다. 자, 핵심은 이제 3,700만 원이라는 소득의 구체적인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찍겠다고 하는데 우선은 이제 8년 자격 감면 간단하게 또 요약을 하고 가죠. 뭐 1년에 1억, 5년에 2억까지 양도세를 갖다가 감면을 해주는데 맞습니다. 8년 이상 작용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크게 세 가지. 첫 번째는 농지가 소재한 곳에 거주를 해야 되고요. 네. 뭐 제주도에 살면서 경기도에 있는 땅 작용했다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일단은 소재지에 거주를 하고 두 번째로 직접 작용을 하고요. 남이 시키면 그건 작용이 아니니까. 그건 소작이죠. 그렇죠. 세 번째로 양도 시점에 농지 상태가 유지가 되어야 된다. 네. 요 얘기인데 뭐 다른 것들은 다 저희가 영상에도 많이 얘기했는데 마지막 거 하나는 좀 짚고 가죠. 농지 상태로 유지가 돼야 된다. 요 사례를 한번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죠. 어떤 억울한 사연이 있었냐면 평생을 농사를 짓다가 네. 뭐 3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셨는데 이제 나이가 좀 연로하시고 이제 좀 농사 짓기 힘들어져서 이걸 팔기 위해서 한 건데 이제 매순이 나타난 거죠. 근데 자기는 농사를 지을 건 아니다. 그래서 용도를 바꿔달라. 네. 그래서 용도를 바꾼 겁니다. 대지로. 뭐 집을 지었든지 했겠죠. 아니 이제 바꾼 상태에서 한 2달 있다 팔았어요. 네. 예. 근데 과세관청에서 볼 때 이제 추징이 나온 거죠. 이분은 8년 자격이란 건 알고 계셨고 자기는 30년 농사 지었는데 뭐 8년이 대수냐? 그렇죠. 이렇게 하고 팔았어요. 근데 이제 나와서 추징할 때는 아니 이건 농지가 아니지 않냐. 그렇죠. 네. 그래서 법조문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팔 때 농지해야 돼요. 양도일의 농지. 이분 같은 경우에는 8년이라는 그 팔자에만 초점을 맞추신 것 같아요. 팔자. 그리고 플러스 자경. 네. 그쵸. 자경 본인이 했으니까. 그렇죠. 8년 자경까지는 맞는데 뒤에 농지자를 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8년 동안 직접 자경을 했고 팔 때는 농지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대지로 바뀌다 보니까 억울한 상황이 됐네요. 근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런 일들은 종종 많이 있으세요. 왜냐면 맞습니다. 이제 팔 때 이제 전용을 해가지고 농지가 아닌 상태로 하게 되면 가격도 좀 더 받을 수 있고요. 왜냐면 허가가 그렇죠. 득해졌기 때문에 뭐 이런 걸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더 비싸게 팔기 위해서 했지만 양도세 감면과 좀 따져 보셔야 된다. 이런 부분은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 보니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한번 찍었어요. 그랬나요? 주택을 근생으로 용도 변경하는 거. 그렇죠. 이게 보통 보면 계약을 할 때 용도 변경 조건 해가지고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 내용으로 가면 이제 너무 길지만 이제 간단하게 저희 영상 찾아보시면 비슷하다. 이렇게. 주택으로 쓰던 거를 상가로 용도 변경해서 팔았으면 이건 상가냐 주택이냐 세금 감면이 되냐 안 되냐 이 얘기인데 그 관련 저 영상은 위에 링크를 하나 달아주시면. 네. 네. 그렇게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근데 오늘의 핵심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네. 저희가 3,700만 원 소득이 넘으시면 그 기간은 8년 자격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고 네. 이제 영상을 예전에 올렸는데 질문을 오는 거 보니까 내 소득은 이건데 돼요? 이거는 돼요? 저건 안 돼요? 이런 질문들이 너무 많아서 한번 정리를 좀 해야겠다. 네, 용어의 정리가 좀 필요하다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우선 이 3,700만 원이라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게 있다. 이거 되냐 안 되냐 묻지 마시고 오늘 한번 쭉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농업, 임업 하는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그 농업 임업이라는 게 이제 1차죠. 작물 재배. 작물 재배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혹시라도 이제 농산물을 유통한다고 해가지고 이것도 농업이다가 아니고 우리가 얘기하는 농업 임업이라는 거는 뭐 누가 봐도 농사 이렇게 그렇죠. 느낌이 딱 와야죠. 그렇죠. 작물 재배나 임산물 채취 같은 근본적인 1차 산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되는 게 농업하는 사람이 농지를 8년 자경해서 파는 거니까 당연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거다 네.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부동산 임대업이에요. 부동산 임대업은 노력이 들지 않잖아요. 그렇죠. 본인의 근로가 필요가 없죠.
물론 저는 정당한 투자의 수단이라고 생각하지만 불로소득, 그러니까 노동이 필요하지 않은 소득이라서 작용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은 또 제외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이따도 얘기할 수 있지만 부동산을 매매업이라는 게 있어요. 매매업은 사업이죠. 그렇죠. 매매업. 그렇기 때문에 매매업과 임대업은 다르다. 네. 이 부분 꼭 체크를 하시고요. 네. 세 번째. 세 번째로 농가 부업 소득. 그러니까 농업하면서 부업으로 하는 뭐 좀 닭 좀 키워서 계란 좀 뺏어 먹는다? 계란을 뺏어 먹고 먹으면 매출이 발생을 안 하는 거고 이제 팔아야죠. 예. 그리고 뭐 전통주를 제조한다든가 농어촌 민박이라든가 이 법에 정해진 농가 부업 소득에 대해서는 또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소득이라는 부분이 법에 정한 소득 이내여야 되는 거지. 그것도 뭐 예를 들어서 농어촌 부대 사업으로 하면서 매출을 뭐 1억, 2억씩 올려가지고 고소득 올린다 그러면 그건 또 포함이 안 그렇죠. 되니까. 그건 안 되죠. 그 범위 내에 들어가는 소득이어야 된다. 네.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하나씩 질문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분은 본인은 근로자래요. 근로자. 네, 즉 네. 급여 소득이 있는 거죠. 네. 급여 소득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이제 총 급여액으로 따져요. 급여라는 건 내가 받는 돈이죠. 네. 받는 돈. 그게 3,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하시는 게 급여는 내가 4천만 원을 받는데 우리가 연말정산하다 보면은 이제 이것저것 빼잖아요. 뭐 소득공제도 받고 하면서 빼다 보니까 본인의 근로소득 금액은 2천만 원밖에 안 된다. 그리고 연말정산 환급 받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난 2천 아니냐 이 질문 하는데 아닙니다. 때 이렇게 됩니다. 네, 실제로 받는 받는 그 돈. 금액, 급여. 총 급여액. 그 금액으로 한다는 거고. 근데 근로자는 그런데 이제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영업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기준이 다르다는데. 사업은 사실 매출한다고 해서 내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용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사업자들은 소득 금액을 봐요. 비용 다 빼고 남는 그 금액이 3,7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한 근로자하고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3,700이라는 단어는 같지만 그렇죠. 이게 순수입이냐 아니면 그냥 통장에 찍히는 내가 받아들인 금액이냐 요 네. 차이가 있으니까 요거 좀 유념하시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법령에 요거는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네, 다른 게 있다. 2020년부터 생겼죠. 어떤 내용일까요? 이건 이제 세법상 뭐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하는데 장부를 작성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업자들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사업별로 금액을 규정해놨어요. 도소매, 부동산 매매업은 3억, 제조, 숙박 및 음식업은 1억 5천, 그리고 서비스는 7,500. 이 금액을 넘어가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법 규정이 한 2년 정도 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또 몰라버리면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거는 매출 기준이잖아요. 매출 기준이. 그러니까 아까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순수입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매출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런 업종에 대한 거는 또 이제 매출 기준이니까 혼란이 생기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음식점업을 해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매출을 갖다 2억으로 올린 거죠. 네. 그리고 각종 비용을 빼고 수익 금액을 확인했더니 연간 3천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사업 소득 금액으로 3,700이 안 되고 3천밖에 안 돼. 비용을 뺐더니 네. 그럼 나는 작용이 되겠구나 했는데 네. 아니라는 거죠. 아니죠. 매출이 이미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절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게 생긴 거 아닌가 제 생각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된다. 근데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자인데 3,700 소득만 가지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인력 고용 한 명 더 하고. 그렇죠. 뭐 가족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고용을 해가지고 진짜 인건비 급여를 주고. 비용을 갖다 떨궈내면 순수입은 이제 줄일 수 있지만 그렇죠. 매출은 실제로 많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법인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법인으로 운영하시면 가능합니다. 네. 이거 팁을 드린 거네요, 지금. 그럼요. 항상 유용한 게 뭔가 우리 영상에 들어가야지. 그렇죠. 이어서 다음 영상에는 농업 쪽이기는 하죠. 근데 이제 축산업 관련해서 양도세에 대해서 조금 다름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십시오.